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윤여민 LSK 파트너스 CFO 그리고 이화진 IM증권 도곡 WN센터 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현재 업무를 멈춘 측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민주당 예산을 줄이는 어떤 기회로 사용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셧다운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뭐 이 협상 전부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강경한 발언,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많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쨌든 이런 이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거의 열흘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5일이 제가 알기로 이제 군인 분들의 이제 월급이 나오는 거고 이제 말일날 또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데드라인을 좀 15일 말일 이렇게 좀 두 번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5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빨라야 좀 30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을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오바마 케어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을 살리려고 합니다만 또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또 건강하게 케어해 주냐는 어떤 이러한 또 논리로서 좀 어떻게 보면 삭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줄다리기는 제가 볼 땐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셧다운이 트럼프 1기 때 30 며칠 됐었지 않습니까? 장기화됐던 부분이 2기 때도 좀 장기화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 섞인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장기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우려들도 있거든요. 자,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시장은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크게 좀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셧다운 관련된 평균 기간이 한 8일인 점 좀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오늘 이제 9일차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일 이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도 셧다운이 이제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5일 이후로 지금 이제 예측이 되어 가고 있는데 결국엔 다음 주도 이제 CPI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월말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고용 보고서도 이제 결국 지연된 상황인 만큼 이게 결국 FOMC에 다가갈수록 시장에 대한 우려가 갑작스럽게 크게 좀 나올 가능성. 실제로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것도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조금 그런 압박과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워낙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매크로적 이슈가 크게 좀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조금 좀 민감하게 좀 반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조금 유의 있게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진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 발표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자, 이번 셧다운이 과연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념희 이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트럼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도한 바로 흘러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보고서는 발표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관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아름아름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데이터 자체는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존의 데이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연방 정부가 뭐 공무원을 뭐 해고하거나 혹은 뭐 이제 월급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실업률에 잡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FOMC에서 이 어떤 이런 데이터 디펜던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CPI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지표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 무급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들을 다시 좀 불러서 지금 업무 작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제가 볼 때는 뭐 빠르게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기준 금리 압박에 대한 인하 압박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이 때문에 경제 지표를 보지 않고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금리 인하를 앞당기게 될지 앞으로 이 올해 남은 금리 인하 경로를 예상해 본다면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9월 달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좀 고용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선제 대응하고자 해서 이제 먼저 금리 인하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공개됐을 것도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물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논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PC 이제 전망치가 2.4%에서 이제 물가 이제 관세에 따라서 한 2.6%좀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수는 있겠지만은 완만하게 목표에 대한 2%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결국에는 고용 쪽으로 좀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신규 고용자 수를 통해서도 뭐 순 이민자 수도 크게 이제 감소를 했고 특히나 이제 언급을 했던 건 특히 AI 쪽에 대한 이제 진입화가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향후에도 이제 신규 고용자 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고용자 수 BEP 자체가 좀 낮아진 만큼 아마 고용 쪽으로 볼 데이터가 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 좀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CME 관련된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월 30일이죠. 그리고 12월 11일 두 번의 이제 FOMC가 있는데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적어도 한 2회 연속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CPI 데이터도 이제 월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시장은 고용 데이터에 집중을 해서 일단은 뭐 그쪽으로 연준에 대한 어느 정도 발언들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한꺼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자,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뭐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everything is rally라고 하는데 뭐 금, 은, 가상화폐 여기에 또 증시, 부동산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명제가 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부터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뭐 온스당 4,000달러, 뭐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한 50달러까지 좀 근접한 상황을 보이면서 202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금과 은은 좀 안전자산인데 주식과 가상화폐가 같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오른다라는 건 결국 이제 통화량 특히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M2의 어떤 증가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해지의 수단으로서 금과 은의 어떤 수요도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캐시 스트레시라는 어떤 그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통용이 되다 보니까 해지를 하는 수단으로서 금, 은으로서의 어떤 부분도 있겠고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선호 현상도 있을 것이고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셧다운이 사실은 매번 반복되는 뭐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또 올라가서 이 금과 은이 올랐다면 혹시라도 이 셧다운이 끝나는 때에는 뭐 금과 은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셧다운 이전에도 이제 금가격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상승폭을 이제 나와줬었는데 현재 트럼프 이제 정권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달러화 약세가 이제 계속 목표인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엔화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달러화가 강세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특히
특히 이제 프랑스 쪽에 대한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금과 관련된 안전자산을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은가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태양광이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적인 수요도 같이 동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ETF 쪽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이 계속 이제 이런 유임이 되는 이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 금 가격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최근에 뭐 영국 은행 쪽에서는 이제 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8월이나 9월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냐. 자, 윤여미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뭐 원달러 환율 또 엔달러 환율을 보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본과 어떤 프랑스의 정치적인 이슈가 좀 더 상당히 어떤 외환 시장을 강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총재 신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유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여성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총리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임자인 이시바 총리에 대비해서 다카이치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증시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화에 대한 약세가 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다시 한번 NK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NK 트레이드가 좀 제가 볼 때는 증가하는 부분 결국 이제 엔화가 약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전제를 좀 깔고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급격하게 청산이 된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작년에 한번 경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NK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아픈 기억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좀 NK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섞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슈로 인해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임 총리도 잡지 못했던 부분들. 결국 이제 악세로 계속 치닫을 경우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NK 트레이드가 뭐 예전만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 요 점도 제가 볼 때는 NK 트레이드의 어떤 재발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낮추는 그런 좀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작년 8월인가요? 좀 경험했던 이 NK 트레이드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가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AI 거품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AI 거품론 여러 번 나왔지만 그때마다 다시 AI 주가들은 계속 올랐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 중앙은행도 이 닷컴 버블 사태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갑작스러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자,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확실히 좀 증시에 버블이 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버블과 관련된 신호 또 여기에 또 이제 경고성 멘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앵커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IMF라든지 영국 중앙은행 지금 이제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지금 닷컴 버블 당시와 좀 유사한 수준의 지금 주가가 지금 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고요. 급격한 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만 사실 이제 버블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찬성론자 혹은 뭐 반대론자, 뭐 긍정론자, 낙관론자들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비판하는 목소리보다는 이 법률과 관련돼서 좀 낙관론자의 목소리가 아직은 좀 더 시장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재순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틀 전인가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혼자서 3% 이상 좀 캐리를 하면서 좀 증시를 움직였던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AI 트레이드가 좀 상당히 이렇게 좀 도표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그 한 축에 뭐 이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오라클 같은 이제 좀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GPU와 관련돼서 블랙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데이터 센터의 어떤 부족이 내년 정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빅테크 단에서는 여전히 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버블과 관련된 부분, 또 포모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는 낙관론이 더 많이 서 그런지 현재 6,700인 S&P 500 지수가 연말이 되면 7,000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좀 AI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런 영랑은행 관련된 또 조정 관련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JP모건 이제 다이먼 CEO도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닷컴 버블과 관련해서는 이번 AI 쪽을 관련해서는 진짜라는 말을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실제로 펀더멘털과 관련돼서도 좀 성장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픈 AI나 최근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게 실체성에 대한 관련 얘기도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죠. 물론 이제 오라클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이제 큰 계약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자금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쇼티지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정세에 대한 이슈에 대한 좀 의문점도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아까 미국에 대한 고용 시장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게 결국 확장되는 모습을 가겠죠.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그런 다양한 산업군 간의 이제 협업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반도체나 이쪽 시장 자체가 그 3, 4, 50% 성장이 있는데 당분간은 좀 슈퍼 사이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나 뭐 오라클이나 뭐 코이브와 같은 전반적인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좀 시장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윤여미 이사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